안녕하세요. 김동선입니다. 3월 16일 아침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낸 미국 시장은 종일 강세를 유지하면서 마감했죠. 어저께 또 금요일 계속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은 강세 마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상승으로 이끈 것은 그동안 시장의 화두였던 유가. 유가가 급락을 했죠. 유가 급락하면서 100불 밑으로 내려왔어요. 지난번에 장중에 130불까지 갔었고 종가랑 상호는 최고가가 123불까지 갔었는데 그 이후로 2주 만에 100불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유하고 브렌트유가 동시에 다 100불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됐죠. 유가의 하락이 주가를 급등으로 끌어올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협상을 재개했다고 하죠. 4차 협상을 했을 때 2시간 만에 중단했다가 다시 협상을 재개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믿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지금 당장 휴전을 하고 철군하기를 바라는데요. 러시아는 절대 철군 안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러시아는 기존에 점령했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관리하고 아마 여기서 휴전하자 이런 식으로 나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그동안 돈도 많이 쏟아부었고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 내에서도 엄청난 입지가 안 좋아진 상황이고 여기서 완전히 다 철군해버리게 되면 완전히 진 거잖아요. 돈만 쏟아붓고 얻는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러시아의 어떤 협상 정책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좀 실수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협상할 거면 공격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공격을 하면서 협상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땅 따먹듯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계속 점령해 나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일정 공간만 나와버리면 그때는 뭐 당국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데 뭐 물론 시장이 지나봐야 되겠죠. 시간은 지나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상황이 나올지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푸틴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빈손으로 빠지지는 않을 거다는 거죠. 빈손으로 절대 빠지지는 않을 거다.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 거냐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분단된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분단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제가 한번 내피셜로 가동해 본 거고요. 또 푸틴의 어떤 항상 생각을 이걸 한번 해보거든요. 지난 푸틴이 우크라이나 공격 가능성 얘기했어도 푸틴이 그냥 물러설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았거든요. 이번에도 왠지 그 가능성이 한번 열리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럼 평화협상이 쉽지가 않은 거고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로 인해서 뭐 일단 유가가 내려왔죠. 왜냐면 유가는 전쟁과 침공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가가 뛰었기 때문에 평화협상이라는 기대감이 유가를 떨어뜨리는 상황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선전시라고 중국에 선전시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발생해서 여기를 봉쇄를 했죠. 그런 바람에 중국과 홍콩은 이틀 만에 거의 10%가 빠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선전시가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걸 알아야 돼요. 선전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 유가도 빠지는 거예요. 왜? 엄청난 유가를 그러니까 원유를 사용해야 될 지역이 수요가 감소해버리는 거예요. 그 영향도 유가를 하락한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그 유가가 하락하고 싶어서 하락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아마 다시 유가는 100불 이상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그다음 선전시의 어떤 코로나 봉쇄로 인한 어떤 뭐 유가의 수요 감소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유가를 하락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화협상이 재개되면서 일단 시장은 공포가 약간 다소 진정된 분위기죠. 아시겠지만 핵전쟁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왜냐하면 푸틴이 내세울 카드가 없으니까 핵도 만지작거렸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어저께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오지 못하겠다 뭐 그러는데 바이든 입장에서 오늘 갈 이유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카드로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러시아는 이런 카드 저런 카드 다 써보려고 하는데 쓸 수 있는 카드가 매우 제한돼 있죠. 그 카드가 딱 핵무기가 제일 큰데
이것 때문에 공포가 좀 커졌던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진정이 되는 건 과정으로 시작을 해석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OMC 회의가 이제 됩니다. 금리 인상이 아마 될 거예요. 금리 인상이 되면은 유가가 약간 흔들릴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금리 인상은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마이크 약간 흔들렸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가가 사실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린 재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유가를 하락시킬 원인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금리 인상이 오늘부터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진행이 되면 7번 정도. 저는 오늘이 0.2원, 0.5냐. 만약 0.5를 하게 되면 깜짝 상승 때문에 주가가 많이 흔들릴 거고, 0.2면 그냥 뭐 시장인데 예상대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해서 뭐냐면 긴축이 시작됐다라는 거. 또 0.25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롬 파월 성명서 발표가 있죠. 거기서 이제 제롬 파월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지난번에는 요번에 0.25하고 5월 정도에 0.5 가능성을 한번 언급했었어요. 인플레이션 이제 어느 정도 더 계속 진행이 된다면 뭐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요 부분도 우리가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서 내일 국내 시장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지수는 다우가 1.8%, 나스닥이 2.9% 상승을 했네요. 차트를 좀 보면 다우는 안 빠지다가 좀 올라왔죠. 21선 터치하고 끝났는데요.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경우는 내려가는 게 정석이죠. 내려갈 정석인데 지금 방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유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자리거든요. 어려운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도 역시 뭐 반등을 줬지만 사실 그 자리가 뭐 5일선 근처 부분이에요. 그래서 크게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하방이 유효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역외환율이 미국 주가 상승에도 약세를 유지했어요. 약세라는 건 계속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올라가고 있다는 뜻인데 1242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원달러가 1242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본장에서 원달러 가격과 그 미국에서 가격이 거의 똑같이 끝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금리 인상 시즌이 다가오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원달러는 금리 인상과 가장 밀접하죠. 그 금리 인상이 다가오면서 원달러가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원달러는 더 상승 가능성을 죄송합니다,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수급의 불균형이 좀 생기고 있어요. 외국인이 이탈을 가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원달러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을 거라 보셔야 되는데요. 수급적인 부분을 잠깐 좀 제가 봐드리면 지금 외국인이 엄청 많이 팔고 있죠. 그렇죠? 코스닥도,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도 팔고 코스닥도 팔고 선물도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일단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기조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 마인드로 접근하는 건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술적 분석이 문제예요. 기술적 상으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요, 파는데도 행보를 해요. 그럼 이걸 누가 사주느냐의 싸움인데, 이 사주는 부분이 누구냐면 기관이 아니라 개인들이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적인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굳이 팔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가 횡보하는 자리가 바닥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대한 고점에서 물량을 최대한 털어내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바닥처럼 보이지만 공격적 매매보다는 보수적 관점으로 시장 접근이 아주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